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멍 때리기와 창의력의 상관관계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요 기사를 하나 이제 올려놨는데요. 예, 그래서 한번, 요게 이제 뇌과학 쪽에서, 유명한 교수들의 말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멍 때리는 아이가 세상을 바꾼다. 창의력을 키우는 아이 뇌 사용법. 자, 영어 숙제를 하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친구와 놀이를 하다가도 멍하게 공상에 빠져드는 아이. 산만해 보이는 아이의 멍 때리는 것을 brain out이라고 하죠. 네, 행동에는 사실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바로 아이의 뇌가 가장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위대한 리더들이 영감을 얻는 습관이기도 했던 멍 때리기 효과를 알아보자. 노벨상 수상자들은 멍 때리기 선수들, 과학자가 되고 싶나요? 하루 한 시간씩 밖에 나가서 같은 자리에 서 있어 보세요. 2008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신경생물학자 말, 마린 첼피죠. 마린 첼피가 교수가 어린이들에게 공개한 과학자가 되는 방법은 바로 하루 한 시간씩 멍 때리기였다. 생화학자 캐리 뱅크스 멀리스도 멍하니 운전을 하다가 합성 DNA를 만드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미국 하버드 의대 정신과 의사이자 뇌영상 전문가인 스리니 필레이 교수는 세상을 바꾼 위인들 중에는 멍 때리기 선수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한다.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공상에 빠졌다가 만유 인력을 발견했고 왕으로부터 왕관이니 순금인지 분석하라는 명을 받고 고민하던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부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제 여기 이때 나온 게 유레카죠, 유레카. 또한 아인슈타인은 빠른 속도로 스키 타는 꿈을 꾸다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다. 시간 낭비로 여겨지던 멍 때리기에는 과연 어떤 힘이 숨어 있는 걸까?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땐 뇌를 비워라. 멍 때리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다. 미국의 뇌과학자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2001년 뇌 영상 장비를 이용해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유독 활발하게 활동하는 두뇌 부위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뇌 안쪽의 전두엽과 바깥쪽 측두엽, 그리고 두정엽이 바로 그 특정 부위로 복잡한 생각에 골몰할 경우에 활동이 줄어들기까지 했다. 마이, 마커스 라이클 박사는 이 부위를 Default Mode Network, DMN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멍 때리며 휴식할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가 되고 창의력 지수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즉, 빈둥대는 시간에 느끼는 지루함이 우리 뇌에 충분히 자극적이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우리의 뇌는 몸무게의 약 3% 정도에 불과하지만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20%가량을 사용한다. 멍 때리는 시간은 바쁘게 활동하는 뇌가 받아들인 정보와 경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기에 준비하는 쉬는 기간이다. 휴식을 경험한 뇌는 이전보다 정보 전달을 더 잘하게 되고 뇌의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수월해진다고 뇌 과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굉장히 그죠? 그죠? 자, 집중과 비집중은 기능이 다르다. 집중은 길 앞을 똑바로 비추는 폐쇄적이고 좁은 강선이다. 비집중은 멀고 넓은 곳까지 비춰 주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광선이다. 이제 집중과 비집중을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인간 뇌는 비집중 모드일 때 가장 창의적이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스리니 필레이 교수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뇌를 즐겁게 하는 멍 때리기 처방전을 그죠?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스마트폰 없는 시간을 만들어라. 스마트폰 이용자 중 60% 이상이 하루 평균 30번 이상 휴대전화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까지 최소 6분에 한 번씩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셈입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뇌가 자극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 수업을 마치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면 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는 쏟아지는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하루 특정 시간을 휴대전화 없는 시간으로 정하고 생각을 비워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뇌가 처리하는 정보 중 70에서 89%를 차지하는 시각적 정보만 차단을 해도 머리가 맑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 하루 25분 낮잠을 자라. 나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통점은 바로 낮잠을 권장한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수면 전문가 마이클 브라우스 박사는 25에서 30분 정도의 낮잠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북돋우는 방법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실제로 나사에서 우주 비행사들에게 하루 26분간 낮잠을 자게 한 결과 인지 능력이 34% 상승했고 주의력도 54% 상승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적당한 낮잠은 우뇌의 기능을 활발하게 만들어 창의성과 기억력을 증가시키고 기분 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자, 세 번째. 격리 정도는 실컷 놀고 난 이후에 하자. SBS 영재 발굴단의 학습 주치의로 알려진 노규식 박사는 아이의 창의력, 상상력을 키워주고 싶다면 집안을 어지럽혀 보라고 권한다. 창의력이 높은 아이들의 집은 어수선한 경우가 많다는 것. 청결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과 장난감이 자유롭게 펼쳐진 공간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기존의 물건을 다르게도 사용해보고 두세 가지의 것을 융합해 자기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창의적인 행동이라고 말한다. 격리 정도는 실컷 놀고 난 이후에 잠들기 전에 한 번에 해도 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니까 얼마 전에 읽었던 피카소의 그 새로운 그 예술 방식이 생각이 났는데요. 피카소는요, 이 자전거 안장하고 자전거 핸들을 보면서 뭘 생각해내냐면요. 그 두 가지의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자전거 안장과 그 다음에 그 핸들을 보면서 뿔 달린 황소를 생각한 거예요. 황소의 머리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연결해서 황소의 머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found art라고 하거든요. found art인데 굉장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카소가 창의력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갑자기 이 기사를 보니까 그 피카소의 그 found art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는 멍때리기와 마음 방황을 하는 중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 우리의 뇌에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지루함은 창의성을 자극하는 가장 효과적인 뮤즈다. 하버드 의대 정신과 스리니 필레이 교수의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멍 때리는 아이도 왜 멍 때리고 있냐고 막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죠? 근데 알고 보니까 멍 때리기에도 뭐예요? 뇌과학적인 비밀이 이렇게 숨겨져 있네요. 특히 창의력과 많은 연관이 있으니까요. 예, 애들이 멍 때리고 있으면 그냥 멍 때리게 놔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